예, 안녕하십니까. 50% 정도 급등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00원을 팔아서 50원을 남기는 종목입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제가 요거 리뷰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클래시스는 기본적으로 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22년도 3월 달에 블록딜 거래를 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주주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분이었는데 60%를 넘기면서 결국에는 어,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이 60%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겼고요. 넘기는 시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고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 2만 원대 초반에 넘겼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넘겼을 때 뭐 마진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넘겼을 테죠. 당연히 투자를 했으니까.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상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거기는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년간 장기 수렴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블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주주가 인베스트 자산 운용사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추가적인 전고점을 넘으려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럼 그 근거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분석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20%대, 30%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되고요. 쓸데없는 자산을 팔면서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있는 또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뭐 이자 비용이 좀 나가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50%를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엔 경기가 좋건 나쁘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내가 조금 더 원가가 원재료가 올라가면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는 1,400억입니다. 올해 예상이 작년 예상이 1,400억이에요. 그런데 이 1,400억이니까 내년에 더 늘어나겠다, 올해 더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6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좀 지났죠. 추가 생산 시설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얼마큼 늘어나냐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2020년 최근입니다. 보면 생산 능력이 9만 대죠. 8만 9천 대. 그쵸? 2020년대 5만 6천 대입니다. 요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의 4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요게 맞는지 보는 겁니다. 요거 과거 거 보면요. 2020년대 5만 6천 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2021년도 중반기에 투자한 것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가동된 거의 생산 능력 대비 가동률이 90%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면 만들수록 뭐가 된다? 바로 팔린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풀캐파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결국에는 가동률 10%밖에 더 못 늘리거든요. 정말 최대로 해봤자. 10%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큼 되냐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1,60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00억. 1,600억에 50%니까는 얼마죠? 800억이죠. 지금 올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8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멀티플 한 20 정도로 전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 정도 봤을 때는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기준에서 50%를 봤을 때는 27,000원 정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0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금을 토대로 지금 시설 투자 대비 얼마큼 벌어주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예, 지금 취득 금액 자체가 보면은 111억이에요. 그죠? 111억을 투자했습니다. 1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10억이죠. 이 110억으로 이제 얼마큼 벌었냐? 네, 얼마큼 벌었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뽑아내는데 1년도 안 걸려요. 1년이면 1년. 그죠? 내가 110억 투자해가지고 100억 벌어요. 1년 만에.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증설을 지금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이 관계자가 아니겠지만은 지금 캐파가 벌써 90%가 도달했고 이미 꽉 차 있다면은 저는 분명히 추가 증설을 고려할 것이다. 근데 고려했을 때 지금 보면 이 현재적인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유증을 할 것이냐? 유증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지금 쓸데없는 그 자산 팔아가지고 지금 빚을 갖고 있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견고한 재무제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멀티플을 15로 준다고 하더라도 25%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또 가격대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좋냐? 좀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뭐 슈링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랑도 싸울 수가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로도 싸울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기기도 팔고 소모품도 판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상당히 밸런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모품이 38.5%죠. 거의 40%죠. 그리고 의료기기를 파는 것이 한 60%, 6대4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매출액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하게 가는 것도 있고 크게 파는 것도 있고 이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캐파가 늘어난 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소모품이 필요하죠. 그만큼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 수출 비중을 또 보더라도요.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무슨 비중이 늘어납니까? 수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밑에 합계를 좀 보시면은 내수 수출 비중이 6대4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조금 주춤을 했는데 2022년도에 다시 6대4 비율로 맞춰지면서 상당히 밸런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은 대리점으로 좀 판매를 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대리점을 끼지 않고 또 사업을 했을 때 또 이익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 60개국 정도 대리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그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출 위주죠. 수출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많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환율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어떤 퍼포먼스 보이냐를 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직전 2021년도, 2020년도 요 위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50%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그런 변동성보다는 그거를 뛰어넘는 일단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종목의 뭐 장점이든 단점 중에 하나는 어,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1,60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그 주가를 내가 덥석덥석 사는 것보다는 좀 저점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코스닥 종목 중에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 자체가 보시면은 꽤 돼요. 그래서 꽤 되고 비중 자체가 좀 총합하면은 거의 1% 가까이 자산 운용사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운용사의 레포트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운용사의 비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반드시 파악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또 주가 괜찮으시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